줍니다. 먼저 이런 부끄러운 무드 발언을 한 것을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혹합니다. 한마디로 밥값 못하는 국회에 대해서 이 시간에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개헌특위는 지난 탄핵 과정에서 제 기억으로는 원내수석이면서 야당이었습니다. 2016년 12월 31일 날 합의하고 2017년 1월 1일자로 개헌특위 가동을 위해서 여야가 그 와중에도 출범시킨 특위입니다. 그만큼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했기 때문에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이 참담한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마치 정반이 발표를 기다렸던 듯이 일제히 반대 의견들을 내시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예상을 했었고요. 지난 1년 동안 24번에 걸친 개헌특위의 노력, 자문위원 이런 부분을 100번 양보하고 새로 2기에서 구성했다고 할지라도 지난 2개월 동안 우리 개헌특위는 개헌을 위한 기본적인 노력을 했는지 아니면 개헌 저지 특위였는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미 수차례 3번에 걸쳐서 정부안에 대해서 발표하겠다는 약속을 대통령께서 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마치 오늘 처음 발표하는 듯이 국민들한테 그렇게 대통령 발의가 불법 내지는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미 국민들은 아직도 70% 이상 개헌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회의원 특권이 아닙니다. 그런 민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국회의원이 밥값을 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야당이 지적하는 대통령 발의권에 대해서 야당 압박용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이거는 국회에 대해서 야당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책무를 다하지 않음에 대해서 먼저 반성해야 될 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즉 정부 발의권은 헌법에 보장된 내용입니다. 지난 9번 개헌 중에 대부분이 국회 발의는 한두 번에 그쳤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발의를 마치 부당한 행위처럼 선동하는 것은 이제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국회 개헌 발의를 26일 날 하게 나면 우리가 국회에서 선택하는 길은 딱 2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개헌 저지를 위해서 대통령 즉 정부안의 문제점 내지는 부족함들을 지적하는 정치적 수사를 난무하게 하는 그런 행위 이런 길을 걷고 끝내 국회에서는 단일화를 만들 수 없는 상황이 갈 수 있는 길이 있고 지금 시간이 없다라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다 아시다시피 기간을 단축해서 국회 논의 기간을 단축을 60일을 줄이는 기간을 하면 약 4월 30일까지 국회 합의안을 만들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야당에서 우려했듯이 청와대 정부안이 가이드라인이 될지 이제 논의를 시작을 해서 함께 합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즉각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한은 또 무한정이 아니고 고무줄처럼 10월에 하자. 6월 안에 하자. 6월 13일은 안 된다.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우리 야당 의원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든지 필요하다면 4월 말까지 국민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논의됐고 19대 때 논의됐던 그리고 국민자문위원 등 각계각층에서 논의됐고 야당에서도 수렴했던 국민의 뜻들을 다 모아낸다면 이제 남은 4월 말까지는 정말 당리당략이 아니고 국민들을 위한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틀을 만들기 위한 개헌에 함께 한다면 충분히 시간은 도출해낼 시간은 있고 합의안도 일정 도출해낼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있다. 이런 부분에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특위와 26일 이후에 우리의 선택은 국민들한테, 우리 후손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선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야당에서도 이번 주 안에 야당 개헌안을 만드신다고 하니 그 안들을 지켜보고 여야 간사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공통분모가 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할 수 있는 부분 논의를 시작할 것을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촉구드리겠습니다. 예, 박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민봉 의원님 말씀하실 차례입니다. 저는 그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 이게 국민 모두의 관심으로 숙성되고 무르익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번이 두 번째 우리 헌정특위에 참석을 했는데요. 심지어 국회의원이지만 헌정특위에 참여하지 않으면 지금 어떤 조항이 어떤 식으로 개정되는지 또는 안이 논의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 문제로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국민 모두가 지금 권력구조는 이런 것이 좋겠다. 헌법 개정은 필요하겠구나. 이런 굉장히 큰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정말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구체적인 그런 의미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분위기가 성숙되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언론이든 언론에서 이제 신문이나 방송을 보시면 지금까지 우리가 헌법 개정 관련해서 얼마나 그것을 어젠다로 해서 이슈가 되었다고 보십니까? 정말 권력구조 4년 중임 내지는 의원 내각제라든지 또는 기본권이라든지 지방분권이라든지 이런 하나하나 들어가면 그 자체가 지금 나의 삶 그리고 우리 2030 젊은 세대들은 앞으로 30년의 나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말 토시 하나가 단어 하나가 철자 하나가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그런 요소들을 내 문제로 생각해서 생각해볼 그런 분위기가 지금 성숙되어 있지 않다. 왜 그럴까? 되돌아보면요. 우리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인지, 관심, 집중의 총량은 일정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가장 큰 우리 우선순위, 우리 관심을 끄는 문제들은 무엇이었을까요? 북한과의 그 긴장관계, 그 다음 동계 올림픽, 그리고 앞으로 있을 그 남북 정상회담, 또 지방선거 앞에 있을 미북 정상회담, 그리고 6월 지방선거, 이런 것들이 헌법 개정에 앞서 더 중요하게, 더 긴급하게 관심을 끌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헌법 개정에 대한 그 관심이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회에서 헌정특위에서만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그 범위를 넘어서서 국회의원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내일이다 하고 달라붙어야 되고요. 전 국민이 거기에 대해서 이 조문이 이렇게 바뀌는 경우에 우리 삶에 이렇게 영향을 미쳐 하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에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분위기를 이끌어내는데 여야가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분위기가 성숙되지 않았다는 것이 저는 아직 헌법 개정을 하는데 시기적으로 미숙하다. 너무 이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자리에 오니까 이제 여야가 직접 주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공방도 하고 또 때로는 앉아서 듣기에 거북한 그런 이야기도 아주 직접 대놓고 얘기하는 그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쨌든 건 논쟁이고 정말 진심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이번 헌법 개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렇게 가야 되겠다는 그런 그 미래지향적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국회의원이 그리고 나의 소속의 정당까지도 심지어는 넘어서서 이 논의를 지금 임하고 있는가, 그런 자세도 저는 문제로 삼고 싶고요. 그 다음 대통령 개헌안 발의는 충분히 할 수 있죠. 법적으로 충분히 보장되어 있는 그런 대통령 고유의 권한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만 대통령의 개헌한 내용을 결정하는 그 과정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혜구 자문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의견을 수렴했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국민적 참여와 관심을 가진 그런 개헌안이 지금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이제 한계가 될 것이고요. 특히 정혜구 위원장께서도 얘기했지만은 권력 구조를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이번 헌법 개정의 핵심 사항이라고 보는데 4년 중임제는 그것은 대통령께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자문위로서도 그것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정도로 하고 넘어갈 정도로 의견의 수렴이라고 보기에는, 더군다나 그것을 국민적 의견의 수렴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지금 이 자리에 많은 여당 의원님들 계시지만은 과연 여당 의원님들은 지금 자문위 아니면 대통령께서 발의하고자 하는 헌법 개정안을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신지 저는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이 자리 오늘 이 참담한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마치 정부안이 발표를 기다렸던 듯이 일제히 반대 의견들을 내시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예상을 했었고요. 지난 1년 동안 24번에 걸친 개헌특위의 노력, 자문위원 이런 부분을 100번 양보하고 새로 2기에서 구성했다고 할지라도 지난 1개월, 2개월 동안 우리 개헌특위는 개헌을 위한 기본적인 노력을 했는지 아니면 개헌 저지 특위였는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미 수차례 3번에 걸쳐서 정부 안의 문제점 내지는 부족함들을 지적하는 정치적 수사를 난무하게 하는 그런 행위, 이런 길을 걷고 끝내 국회에서는 단일화는 만들 수 없는 상황이 갈 수 있는 길이 있고, 지금 시간이 없다라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다 아시다시피 기간을 단축해서 국회 논의 기간을 단축을 60일을 줄이는 기간을 하면 약 4월 30일까지 국회 합의안을 만들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야당에서 우려했듯이 청와대 국회에 대해서 야당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책무를 다하지 않음에 대해서 먼저 반성해야 될 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즉 정부 발의권은 헌법에 보장된 내용입니다. 지난 9번 개헌 중에 대부분이 국회 발의는 한두 번에 그쳤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발의를 마치 부당한 행위처럼 선동하는 것은 이제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국회 개헌 발의를 26일 날 하게 나면 우리가 국회에서 선택하는 길은 딱 2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개헌 저지를 위해서 대통령 줍니다. 먼저 이런 부끄러운 모두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혹합니다. 한마디로 바깥 못하는 국회에 대해서 이 시간에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개헌특위는 지난 탄핵 과정에서 제 기억으로는 원내수석이면서 야당이었습니다. 2016년 12월 31일 날 합의하고 2017년 1월 1일자로 개헌특위 가동을 위해서 여야가 그 와중에도 출범시킨 특위입니다. 그만큼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했기 때문에 시작이 됐습니다. 정부안에 대해서 발표하겠다는 약속을 대통령께서 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마치 오늘 처음 발표하는 듯이 국민들한테 그렇게 대통령 발의가 불법 내지는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미 국민들은 아직도 70% 이상 개헌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회의원 특권이 아닙니다. 그런 민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국회의원이 밥값을 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야당이 지적하는 대통령 발의권에 대해서 야당 압박용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이거는